네. 예. 자, 이번 한 주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광야님, 상념님, 네, 콜럼버스님, 그리고 광야님, 고고님, 후니맘님, 네, 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짜우짜님, 이몽진님, 영웅님, 황금 소나무님, 그리고 여기 영웅님도 어서 오세요. 도토리님도 어서 오시고, 여기 시작자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번 주는 뭐 크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이번 주에도 뭐 그다지 높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사건 사고도 있고 이벤트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뭐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죠? 오르긴 올랐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또 어제 엔비디아가 또 불을 뿜었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월요일 날은 상승시 월요일 날 올랐는데 그 뒤로는 그냥 이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조금 올리긴 올랐는데 이제 올랐죠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그죠? 네, 뜨뜻미지근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수익성은 아마 수익률은 별로 안 좋으시긴 했을 것 같아요. 좋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뭐 그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랑 뭐 이것저것 맞물려 있고 다음 주에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정돼 있고 미국의 FOMC 무슨 회의록 뭐 이제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망 심리가 좀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그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샀어요.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긴 했는데 자 보시면 이어가기는 했는데 뭐 많이 안 샀죠. 1,400억 순매수니까 뭐 순매수를 해준 거는 고마운데 많이 산 건 아니다. 그래서 일별 현황을 쭉 보시면 그전에는 왜 되게 많이 샀잖아요. 잠깐만요. 1월 달부터 보면은 그렇죠. 외국인이 막 그 1월 그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막 뭐 하루에 뭐 7천억, 5천억, 뭐 1조 원, 1조 9천억 원 막 엄청나게 사다가 그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6천억이니까 많이 샀어요. 월요일 날 6천억 순매수. 기간도 그때 4천억 순매수. 합쳐서 1조 원 순매수. 월요일 날은 참 좋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을 보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긴 해줬는데 뭐 조금 약했죠, 그죠? 네. 그리고 기관은 팔았다가 조금 샀다가 뭐 이래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그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에 좀 조용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형주 쪽이 좀 떨어지면서 중소형 테마주라도 많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조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수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네, 시장이 수익 내기가 지금 좀 애매하게 나서 네,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뭐 지수 얘기는 이렇게 할 게 없겠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얘기 짧게만 해드릴게요. 짧게만 해드릴 거고 여기 제목은 이제 매년 찾아오는 3월에서 5월 개별주 테마주 장세라고 써놨는데 맞습니다. 그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더럽고 치사할 정도로 시장이 정말 안 좋아도요. 3월달, 5월달 그 사이에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꼭 가요. 물론 이제 뭐 3월하고 5월에만 가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1, 2월달에 올라가는 곳도 있고 5월 지나서 가는 곳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가요. 우리 왜 그 봄 되면 3월달부터 저기 남쪽부터 이렇게 뭐 벚꽃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이 이제 막 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벚꽃이고 그죠? 이제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꽃이 펴요. 이쪽도 고생하다가 이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겨울에 보면은 그 식물들이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낙엽 지고 그죠? 이파리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신 거기 꽃눈이 남아 있잖아요. 꽃봉오리라고 하죠. 꽃눈. 그거 남아 있다가 겨울을 견디고 겨울 딱 끝나고 봄이 오면 그게 탁 터지잖아요.
터지면서 이제 거기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그런 종목들, 그런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유독 많이 나오고, 거기서 농사를 좀 잘 지면 가을 겨울도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하고 5월달에 이제 주목을 해서 아무튼 집중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매년 하는 얘기예요. 매년 이맘때쯤 하는 얘기인데, 매년 이맘때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 매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맘때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안 믿어요. 믿는 사람 100명 중에 믿는 사람 10명도 안 될걸요? 뭘 또 간다는 거야. 지겨워. 맨날 그래요. 안 믿어요. 3월달부터 개별주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가는 게 늘 반복되는 건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그런 제 말을 안 믿더라. 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지독한 겨울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네. 그걸 이제 견디다가 지쳐버린 거죠. 운이 좋아서 딱 지금부터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겨울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에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폭등을 많이 했는데, 엔비디아가 뽑았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특히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와서 뽑았어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인데, 10년 전하고 지금 그죠? 차이 많이. 10년 전에는 3달러, 3.8달러, 30달러가 아니고 3.8달러. 지금은 700달러. 네? 뭐 얼마요? 200배 이상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200배 가깝네. 200배네, 200배. 근데 요게 어제 아무튼 실적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어제 무려 16%, 예, 미정형님 어서오세요. 16% 급등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환호했죠. 그래서 무려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거의 3% 가깝게 급등을 해서 신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아무튼 3%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횡보하고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랐고, 조금 횡보하다가 어제 살짝 조금 신고가 갱신 이렇게.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물론 S&P 500 지수도 신고가가 났고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참 많이 드렸지만, 어떻게 특정 종목 하나가 10% 급등했다고 해서 모든 지수가 다 급등을 하며 저 난리를 지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급등한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늘 길게 안 할 건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는 아마 할 거예요. 3월달에 할까봐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했는데 3월달에는 안 할 것 같고, 5월이나 6월달에 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6월달에 할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나라가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반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세요. 그분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이랑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러시는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상세한 얘기는. 금리 인하를 들어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미국이가 우리나라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앞두고 왜 저렇게 특정 종목 하나가 급등했다고 나스닥, 다우지수, S&P가 아주 저렇게 난리를 지길 정도로 AI 반도체를 키워놨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더 간다 또 간다 진짜 살걸.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거 보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종목 실적, 그 한 회사가 실적이 조금 좋다고 해서, 아니 솔직히 많이 좋죠. 많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 이거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너무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좋아서 저러고 있지만 저게 만약에 쓰러지면 난리 나겠죠. 작년에 2차전지 망가진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왜 저기를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해놓을까? 정말 부자들이 들어가는 자리면 저렇게 소문이 안 날 텐데, 그죠? 네.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는 이게 끝이 하나 더 있다. 엔비디아가 오늘 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긴 줬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하나도 안 올라갔죠, 그죠? SK하이닉스가 뭐 아침에 좀 급등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저만큼 급등했으면 오늘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테마주들이 있어요.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근데 그 테마주 수혜주들이 오늘 어땠을까요?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올라간 게 조금 있는데 그렇게 못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재료,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이 그렇게 따라간 게 없어요. 왜? 이미 2-3개월 전부터 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저만큼 급등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테마주들이 안 갔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움직인 게 있기는 있는데 저 정도면은 뭐 상한가 줄줄이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어서 그래요. 네. 네, 그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엔비디아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무슨 뭐예요? 금기시될 거야 아마. 네. 저처럼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말을 못할 거예요. 네, 아무튼 참고하세요. 네. 자, 그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른 테마주들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네. 각자 그냥 알아서 조금씩 움직인 건 있는데 뭐 저 PBR 관련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 다음에 뭐 저기 의료 파업 관련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이에요.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움직였는데 일단은 매년 3월달하고 5월달에 그게 왜 지수가 올라가 저기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맨날 이거 그림 그려드리는 건데 1, 2월 달에는 통상 이거 진짜 뭐 맨날 그리는 그림이에요. 1월 달입니다. 여기가 12월 달이고 12월 달을 여기쯤 하죠. 1월 달 여기가 자 1월 달부터 올라가요. 여기 2월 달이에요. 그릴게. 잠깐만요. 대충 차트 그림이 이런데요. 대부분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1월 달이고요. 여기가 2월 달이고 3, 4, 5, 6, 7, 8, 9, 10 아이고 다 지워졌다. 잠깐만요. 잘못 눌러서 다 지워졌네. 이렇게 하죠.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1 다 지워져가지고 네. 패스. 네. 1, 2, 3, 4, 5, 6, 7 좀 볼게요. 네, 자꾸 지워지네. 5, 10, 11, 12 이렇게 잡으죠. 예, 어서오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잘 들리시죠? 네네, 몇 분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1, 2월 달은 뭐냐면 통상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시점입니다. 네, 들었다 놓고 3, 4, 5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요. 그리고 이게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이렇지는 않은데 통상이래요. 통상.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봄이에요. 7월달, 8월달 여름쯤에 저점을 찍고요. 이건 왜 내려오냐면
3, 4, 5월 달에 많이 갔잖아요. 네. 크게 한 판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겠죠. 네. 그리고 추석쯤 돼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와요. 수학의 계절이니까. 그리고 반등 나오고 다시 보통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힘든 11월, 12월 달을 보내고 1, 2월 달에 이제 거의 이제 빈사 상태인 그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들었다 놨다 다시 3, 4, 5 쭉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올해는 제가 1, 2월 달에 아까 1, 2월 달에 들었다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다. 2월 달에 심하게 누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근데 이게 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근데 원래는 이게 맞아요. 원래 2월 달에 지금 재미없으시죠? 꾹 누르잖아요. 종목들이 거의 눌러요 지금. 이게 맞아요. 평상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약간 눌러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코맥스 있잖아요. 코맥스. 자 보세요. 나 지금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건 원래 내가 설명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1, 2월 달에 여기 작년 1월이거든요. 네. 들잖아요. 이건 아예 뽑은 거에 들은 게 아니라 네. 그죠? 뽑는다고 1, 2월 달에 급등해서 고점을 찍었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언제? 7, 8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죠. 여기 9월. 가을쯤에 살짝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11월 달쯤 되면 다시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여기 보시면 올해 1월 달입니다. 살짝 들어요. 어쨌든 바닥 잡고 살짝 드는 거예요. 이게 들었는데 2월 달에 다시 푹 놓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느낌? 왜 그러느냐? 11월, 12월 달에 이제 거래도 없고요. 11월, 12월 달이 연평균 따졌을 때 거래가 제일 없는 시기가 1,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여기에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들었다가 거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1, 2월 달은 올라오긴 하는 주가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나쁜 아저씨들 있잖아요. 비관론자들이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요 전후로 말이 제일 많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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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위기 온다, 제일 시끄러워 그냥. 그러니까 올라올 때 별로 힘이 없어요. 거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올라오다가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기 전에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가요. 통상 1, 2월 달에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좀 적지 않겠냐라고 제가 기대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작년 가을에 너무 심하게 빠졌거든요. 원래 9월, 10월 달에 좀 더 올라왔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하는 바람에 푹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올해 1, 2월 달에는 뭐 그냥 뭐 들었다가 1월 달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들은 다음에 살짝 이러다 바로 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이제 빗나갔냐면 1월 달에 아무 이유 없이 지수가 이만큼 빠져버린 거예요. 코스닥인데 코스피도 똑같잖아요. 최근에 설명 많이 했잖아요. 1월 달에 급락을 했는데 이유가 없었다고. 그냥 훅 끌고 내려갔다니까요. 원래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1월 달에 들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 보면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그래요. 뭐 원이큐브 이런 거 보실래요? 한동안 테마주로 이제 갔었죠. 갈 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시세를 뽑은 거니까 제외하도록 하고 뭐 갖고 얘기할까? 네. 테마주로 잘 안 간 게 뭐예요? 오비고 이런 거? 이게 보면은 작년 초에 자 3월달쯤 3, 4월달에 좀 갔죠? 그리고 여름에 바닥 찍고 가을에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11월달에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달하고 1월달에 잠깐 들었다가 살짝 놓는 거예요. 그냥 살짝 놓은 게 이거예요. 희마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 많이 했었던 지금 많이 얘기한 건 아니고 어젠가 얘기를 했었던 게 원전 테마주잖아요. 뭐 한신기계 이런 거 보면 나오죠. 네. 이 느낌인 거예요. 그냥 에너토크 네. 들었다가 살짝 놓는 느낌. 전저점은 잘 안 깨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명 보릿고개.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힘드신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 보릿고개는 다 같이 겪는 거예요.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종목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요. 지금 애매하죠. 이제 봄이 온 것 같긴 한데 다시 또 추워지잖아요. 이제 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막 눈 엄청나게 내리고 그죠? 네.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애매한 거예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 이래요. 여기서는 다른 거를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종목을 바꿀까요? 아니면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갈까요? 선생님은 엔비디아를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엔비디아 사면 안 될까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시간을 잘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2월 말인데 여기서 빨리 벚꽃 피는 게 보고 싶고 그죠? 네, 겨울 지긋지긋해서 막 빨리 봄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가가지고 봄이야 와라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옷 안 입고 봄옷 입고 돌아다니면 봄이 오나요? 여러분들이 봄이 빨리 오길 원해서 저기 뭐 어디 제주도를 자꾸 놀러 가면은 봄이 빨리 오나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봄이 빨리 오진 않아요. 때가 되면 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잘 보내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이게 쌩 난리를 지기는. 옆에서 만약에 누가 봄이 빨리 오길 바래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왜 저래? 미쳤나봐,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종목이 지금 안 가요. 쌩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가냐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종자도요, 종자. 네. 꽃의 씨앗이 종자인데 종자도 걔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리고 걔는 휴대폰도 없어요. 날씨 어플리케이션도 깔린 게 없고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언제 내가 싹이 나고 그죠? 네. 꽃이 피어야 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합니다. 싹을 언제 펴야 되는지. 어쩌다가 가끔씩 미친 개나리들이 가끔씩 하나씩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죠? 네. 정상적일 때 피잖아요. 네. 특히 종자는 그래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간다니까. 이 에너토크가 원전 테마주인데 과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21년 3년 전인데 옛날에 그 전 정권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보수가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그냥 그 진짜 뭐 가느다란 형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보수가 서울시장이 이기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시기가 똑같죠? 1, 2월 달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샀을까요? 안 샀어요. 때려 죽여도 안 샀어요. 제 말을 강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안 사요. 그 당시 우리 방에서 뭐 샀냐면 한정기술하고 고성파워를 샀는데 여기서 이제 자 원전 테마주입니다. 이게 대선주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서 그랬다니까. 2번 추천인가 했어요. 사라고. 뭐예요? 한겨울을 다 보내고 들었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사요. 잘 사지도 않고 추천인데 사지도 않고 무슨 대선주냐고. 응? 보수가 서울시장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뭘 그때 민주당이 우세했거든요. 그때. 근데 좀 쳐다보시면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눈치를 채겠지만 움직였거든요. 네.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요. 잘 사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그게 시작이었다니까. 네. 겨울이 길면 길수록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그 다음에 농사 지면은 풍년 온다는 얘기 있죠. 풍년. 겨울이 심하게 춥고 심하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 질 때 풍년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초에 되게 힘드셨죠? 되게 힘드셨을걸요? 네. 그러면 네, 옛날 그 농사꾼들 말처럼 풍년이 오게 되겠어요. 풍년. 근데 이제 그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다 이제 굶어 죽는 거라.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에서 막 이제 미국을 가야 되나 엔비디아를 가야 되나 내가 이걸 딴 걸 바꿔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막 움직여갖고 더 그냥 더 빨리 굶어 죽는 거예요. 체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마 오늘도 아마 거의 안 믿을걸요. 안 믿을 거 알면서도 얘기해요. 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믿어주시니까. 응? 네. 그분들 이제 도움되시라. 온다니까요. 네. 맞죠, 그죠? 네. 네, 시간만 잘 흘려보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도 가는 게 있다니까요. 작년 이제 요맘때, 작년 1, 2월 달은 되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비관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대. 그냥 무조건 안 된대. 우리나라는 망한대. 부동산이 어쩌고저쩌고 뭐 다 망한다고 한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망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다 망한대요. 작년엔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테마주는 같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끌어서 간 게 뭐냐, 그 당시에 로봇 관련주였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게 지금 재작년 거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작년 거까지 밖에 못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이제 1월달부터 쭉 뽑습니다. 언제까지?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쭉 가요. 그리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그래서 많이 갔죠. 삼성 얘기 나오면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게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처절하게, 그죠? 네. 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막 헤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쫙 올라옵니다. 2,000원도 안 하던 게 4,000원까지 올라오죠. 1월달부터 2월달 사이에. 그 다음에 갤럭시아, 이건 머니트리. 뭐 똑같이 갔어요. 쭉 1, 2월달이 고점이고 이건 요렇게 끝났죠. 이건 대량거래 터지면서 시세가 분출된 거예요. 이거를 왜 먼저, 이거하고 여기 셀바스 AI, 요거는 그때 AI 지능형 로봇, 처음에 지능형 로봇으로 갔고 1월 말쯤인가 그때 챗 GPT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오픈 AI의 챗 GPT.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1월달하고 1월달에 들었다가 잠깐 숨고르기 하고 또 간 거예요. 언제까지? 3월달까지. 그 다음에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쭉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 2월 달에 초반에 급등을 세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목들 중에 미친듯이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막 대량거래 터지면서 특히 2배, 3배 움직인 애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당시에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챗GPT, 지금도 챗GPT 얘기 많이 합니다. 로봇 지금도 성장성 있다고 그러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근데 1, 2월 달에 그 당시에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어땠을까요? 셀바스 AI 보세요. 네. 3월까지 가고서 아주 센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 36,000원이 고점이죠? 여기가 얼마일까요? 만원대예요. 즉 한 달 뒤에 반토막 났었어요. 이거를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하시면 돼. 이때 물린 사람 지금도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 자, 3월 초가 고점이죠? 이때 가격이 4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얼마일까요? 2만원. 네,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시면 안 돼. 1, 2월 달에 세게 올라가고 조심해야 된다니까. 네. 그거 말고 3, 4월 달에는 다른 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니까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있었어요? 갤럭시 SM, 갤럭시 머니 똑같아요. 1, 2월 달 대량거래 터지면서 폭등했죠. 이거는 세력의 시세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거래야 된다고. 지금 유행하는 거 사면은 저기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나요. 갤럭시 머니트리. 자, 1, 2월 달이 고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그렇죠. 2차전지. 금양이 2월 달에는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3, 4월 달에 치고 나가잖아요. 2차전지. 그때 금양. 그 다음에 EM 플러스 이것도 2차전지 아니었던가요? 1, 2월 달에는 그냥 누르고 있다가 아까 그 AI 테마, 로봇 테마주들, STO 같은 비트코인 테마주들이 떨어지니까 쉬어. 니들은 쉬어. 이제 내가 갈게. 쫙 뽑자. 그 당시에 광무 3월 말 4월 초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하나 빼뜨렸구나. 우리 기술 투자 이건 뭐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건 1, 2월 달에 살짝 들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1, 2월 달에 들었던 게 3, 4, 5월 달에도 갈 수 있다? 그거는 1, 2월 달에 이제 뭐냐면 밑에서 바닥 잡고 살짝 엉덩이만 들었다 논 애들은 3, 4, 5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요. 여기선 그냥 몸만 푼 거니까. 근데 몸만 푼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촥 들은 애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3, 4, 5월 달에 봄이 와서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죄다 물려 있는 거예요. 누가 물린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서 그걸 못 견디고서 막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죄다 물려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거지가 돼요. 자기 자신을 난 부족한 사람이다. 난 이제 이런 걸 주식을 내가 초보라서 못하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내가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돈을 벌어요.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원가입해서 저한테 딱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어요. 자기가 차트를 좀 볼 줄 안대요.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 제가 차트를 좀 볼 줄 압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막 소름이 돋아요. 첫날부터 저를 가리켜요. 진짜로. 돈 받으러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저를 가리킨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걸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옛날 거. 지금 먹히지도 않는 거. 아무튼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뭘 주목하셔야 되느냐, 조정을 오랫동안 받고 이제 여기서 살짝 머리를 들듯 말듯 하는 게 있어요. 요런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요런 거 말고 일단 한번 들었다 놓은 거 있죠? 살짝만. 아까 엉덩이만 살짝 들었다 놓은 거, 그거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언제? 1, 2월 달에. 거기에 3, 4, 5월 달에 많이 가요. 아직 안 해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거까지 얘기 들으면 참 좋은데, 작년 초하고 재작년 초하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테마주 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파스넷 좋아하시는 오파스넷 보시면 이게 한동훈 테마주잖아요. 얘네가 언제 갔는 줄 아세요? 이때 갔다니까. 4월 달에 갔잖아요. 22년 재작년 4월 달에. 재작년 4월 달에 정신 없었어요. 왜? 미국이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꿔서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증시 폭락할 때예요. 그때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언제냐면 여기도 4월 달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살짝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저점 깰 때? 폭락할 때 여기가 아니에요. 언제 제일 힘들어하냐면 폭락하고 나서 급등전에 들었다 놨다 할 때죠.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또 전저점 깨고 안 갈까봐. 되게 힘들어. 박살낼 때도 힘들어하지만 박살내고 나서 들었다 놓고 이제 재정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멘탈이 그냥 믹서기에 갈았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하는 겁니다. 3, 4, 5월 달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갔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엔비디아 얘기했고, 자,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요. 동신건설도 이재명 테마주인데 요즘에 TV 틀면은 어제도 얘기 많이 드렸지만 이재명 씨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이재명 씨가 웃었다. 요즘엔 거기서 왜 웃냐 그러면서 오늘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욕으로도 먹어도 신기하죠?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근데 얘도 보면은 1, 2월 달에 들었다 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월 달에 들은 이유가 이재명 씨 칼 맞아서. 근데 연초에 칼 맞았잖아요. 부산 갔다가.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한 건데, 이건 제외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돌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약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나가던 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이런 데서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움직이겠더라고 보니까. 이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막 정치권 되게 시끄럽고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 정치 혐오가 일어날 정도인데 DTNC 알아보세요. 안 내려가 이제. 안 내려가. 살짝 올라가요.
이러고 있죠, 그죠? 태평양 물산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저기 디지캡, 디지캡.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1, 2월 달에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죠? 네. 3%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상세한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2번,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3번 했습니다. 지금 한 것까지 하면 4번이죠. 네. 태양금속 아래 꼬리 달고 이 친구 뭐하고 있을까요? 이런 게 뭔지 아세요? 개미들이 던졌다니까. 네, 이건 얘기해 드릴게요. 디지캡. 이거 보면 거래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죠?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시간 3분 남았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뭘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런 데서, 그죠? 희마리도 없는데 이런 데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할 때는 죽어도 얘기 안 하더니 왜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게 여기 뭐예요? 개미들이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네. 이거 이 안에 잘 보시면 분차트 보시면 10분봉인데 보세요. 요런 5분봉으로 볼까?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개미들이 답답해서 던진 거예요. 이게 손절친 거라고. 소액기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요런 거 있죠. 요거. 소액개미들이 손절 때린 거예요. 아우 지겨워 죽겠네요. 휙 던진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미들이 나가면 올라간다고. 그게 힘든 거라고. 그게 이제 혹독한 겨울을 보낸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알게 모르게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2차전지 또 가나요? 이러면서 차트 보세요. 참 천박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차트가? 나 이런 차트 보면은 좀 그래요. 천박하게 생겼어. 천박하게 생겼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고 이 와중에 이제 유비케어 있죠? 네.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건 의사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저기 의사 파업 그죠? 그거하고 비대면 진료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가서 들으세요. 네. 네, 내가 한 시간이 안 되겠다. 저 PBR 관련주도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채널에 써놨는데 보성파워텍하고 한신기계, 한정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것들. 아까 에너토크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3년 전에 많이 갔어요. 재작년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많이 갔어요. 왜? 이제 탈원전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겠구나. 원전 사업을 키우겠구나. 재작년 말에도 거래가 있죠?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저기 가서 세일즈 외교하고 원전 수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동훈 씨 지지율이 올라가죠.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에휴 설마 되겠어? 그 당시에 그때랑 지금은 차트는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갈지 안 갈지, 이거보다 덜 갈지 많이 갈지 아예 안 갈지 100%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위기는 똑같고 차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3년 전처럼 원전 테마주 관심 가지세요라고 하면 몇 명이나 관심 가질까요? 지금이 원전 테마주 살 때냐? 엔비디아를 사야지 이러겠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네. 참 슬픈 얘기긴 한데 네, 그래요. 그때 우리 여기서 수익 많이 냈어요. 한정기술이랑 보성파워텍 바닥에 샀으니까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쪽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더 떨어질 거나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것도 힌트를 좀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비케어랑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비트컴퓨터랑 준비를 좀 했는데 40분이 넘어서 이제 방송을 제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제 뒤에 오늘 김 실장이 어제는 일이 있으셔서 방송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이거 하신 다음에 의대 증원 확대, 그 다음에 의료진 파업, 네, 관련주 비교 분석.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하나는 파업, 하나는 의대 증원. 그래서 이게 반대 테마인데 여기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거 이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 그냥 지금 수익률이 안 좋으신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다른 거를 막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3, 4, 5월 달에 항상 그래 맞아 올라갔지 개별 주택 맞아 잘 갔지 이러면서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 회원들은 종목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종목도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가 확인하시고 없다면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비관론자한테 속아서 현금 들고 있는 분이 가장 불쌍한 분입니다. 아셨죠?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